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손중호 시조 시인입니다. 시조 창작 제1강은 시인은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낡은 세상, 낡은 사물 속에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국화를 예를 들면 국화는 유계를 국기로 숭상하던 조선시대엔 지저와 절결한 관습적인 이미지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죽은 이미지를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노래하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국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 미당 서정주 시인입니다. 국화의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문학적인 자산을 좀 더 풍요롭게 한 것이죠. 시인은 눈밭에 첫 발자국 찍는 사람, 삼가는 마음으로 낯선 길 걸어가다 몸 한번 부르르 떨고 새벽 하늘 맞는 사람. 시인은 결국 눈밭에 첫 발자국을 찍는 사람입니다. 첫 발자국을 찍기 위해 시인은 밤새 고독을 견디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 결과 남보다 먼저 새벽 하늘을 맞습니다. 곧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시인입니다. 새로움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젊음과 늙음 중에서 무엇이 새로움과 가깝게 느껴지나요? 아무래도 젊음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젊음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여령 선생은 젊음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고 또 묻고 하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묻고 또 묻다가 아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그 사이, 그것을 문장부호로 나타내면 물음 느낌표가 됩니다. 물음 느낌표는 1962년 미국의 광고 대행사 마틴 스펙터가 만든 새로운 개념의 문장부호입니다. 물음 느낌표의 시작은 물음표입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이 모이고 모여 물음표의 빈 곳을 채우다 보면 어느덧 물음표는 느낌표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불안을 보고, 보이지 않는 불만을 볼 때 필요한 상상력은 물음표 속에서 살고 창조는 느낌표와 함께 다가옵니다. 누구심과 놀라움이 공존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문장부호,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움, 상상 초월의 감탄사가 바로 인터러뱅입니다. 창조력은 자신과 사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애정을 갖고 자기 자신과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제까지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수신해서 엉뚱한 상상력을 덧보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옮겨 적는 것이죠. 침발라 쓰는 시. 폴의 시인과 이름이 같은 중년의 구두닦기. 바닥에 주저앉아 침발라 시를 쓴다. 낮아서 더 반짝이는 검은 구두 한 켤레. 저렇게 닦는다면 무엇이든 시가 안 되랴. 구두만 척 봐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낮아서 더 환해지는 그런 시가 그립다. 일찍이 까미도 구두닦기가 구두의 광택을 내기 위해 손 놀리는 동작을 보면서 무한한 희열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의 화자는 구두닦기가 침을 발라가며 열심히 광을 내는 작업을 시를 쓴다고 보았다. 시를 쓰는 행위도 내면에 있는 영혼의 광택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닦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시작은 대상을 씹고 곱씹어서 제맛을 우려내는 작업이며 영혼의 광택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닦는 고독한 작업입니다. 박기섭 시인은 잡담시약 8가지 이야기에서 시의 깊이는 자기 성찰의 바탕을 둔 자기 혁신을 전제로 한다. 가장 무서운 독서는 자기 타협이다. 그것이 타성과 안일의 잡풀들을 키우고 자칫 굴종의 시약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혁신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우선 그 말뜻만 해도 그렇다. 가죽을 나타내는 말에 피역이 있지만 피가 겉가죽이라면 혁은 속가죽이다. 그러니까 혁신의 혁은 겉은 물론이고 속까지 완전한 새로움을 요구한다. 신자를 파자하면 설립, 나무목, 도끼근이 되는데 이는 서 있는 나무 둥치를 도끼로 찍어 넘긴다는 뜻이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새로움이 삭든다고 본 것이다. 혁신은 의식의 진정한 성장이요 감각의 분명한 성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살 수가 없습니다. 뱀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껍질에 손상을 입게 되면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해에 자신의 껍질에 갇혀 질식해서 죽게 되죠. 문학도 뱀과 같습니다. 문학은 시대에 따라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껍질을 깨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롭지 않으면 문학의 생명은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문학이 어떻게 독자의 가슴을 울릴 수 있을까요? 표현이 새롭든 내용이 새롭든 소재가 새롭든 이미지가 새롭든 비유가 새롭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문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읽고 아 하는 탄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문학의 생명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쌤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홍길동 선생님을 홍길동 쌤으로 부르거나 대담한 놈들은 국어쌤, 수학쌤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더 대담한 놈들은 아예 성도 빼버리고 길동쌤이라고 친구처럼 막 부릅니다. 물론 아이들 나름대로 선생님을 친근하게 대하고자 하는 뜻이 숨겨져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푸는 것은 아니지만 버릇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스승에 대한 호칭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호칭이 되고 말았습니다. 쌤, 선생님 줄임말로 아이들은 쌤이란다. 남도 억양으로 쌤이라고도 하는데 버릇은 없어 보여도 쌤이란 말 참 좋다. 그렇지, 선생님은 쌤이라야 마땅하지. 깊디 깊은 산골짜기에 샘물로 퐁퐁 솟아 어둠을 길닦게 하며 흘러가는 푸른 노래. 눈 비비고 찾아온 어린 짐승 목 축이고 메마른 봄 들판을 푸릇푸릇 적시는 선생도 샘 같은 선생이 아이들 가슴 살리지. 샘이란 말이 비록 버릇은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의 말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살맛 나는 세상,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제 키를 낮추고 그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의 말은 낯설고 또 안테나의 성능이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샘 같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안테나의 방향은 늘 아이들에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제 시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시가 눈 비비고 찾아온 어린 짐승들의 목을 축여주고 메마른 봄 들판을 푸릇푸릇 적셔주는 샘 같은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을 길닦게 하며 흘러가는 푸른 노래가 되길 꿈꿉니다. 시여, 확 치미는 오기 말고 삐죽 내민 억지도 말고 이절이 덧대기운 변명은 더욱 말고 풋것들 물 오를 무렵 단비처럼 오시라. 졸시 시어는 제 첫 시조집 침발라 쓰는 시에서 시인의 말로서 실었던 작품입니다. 어떤 시가 좋은 시일까에 대해서 제 나름의 고민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시는 오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억지스러워도 안 된다는 것이 초장의 내용이고 중장은 독자들에게 이러저러 하다고 더덕더덕 변명하면서 자신을 꾸며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가 좋은 시일까요? 바로 종장, 풋것들 물 오를 무렵 단비처럼 오시는 시가 좋은 시라는 것이죠. 봄 가뭄으로 들판이 목마를 할 때 때맞춰 생명이 있든 없든 다곰다곰 적시며 차별 없는 몸짓으로 메마른 봄 들판을 푸릇푸릇 적시는 단비와 같이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우리가 타인에게 선사하는 꽃이다 라고 한 팅 나탄 스님의 말씀은 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탁견이라 생각합니다. 꽃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충만한 기쁨과 같은 시, 타인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울림이 큰 시를 쓰고 싶습니다. 아직 모자람이 많지만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제가 쓰는 시조가 타인에게 선사하는 의미 있는 꽃이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창작소 꿈꾸는 달팽이 박재광 대표가 제 작품을 시노래로 작곡하여 많은 자리에서 소개한 춘자시의 하루를 김미 가수의 노래로 감상하며 시조작법 제1강 시인은 새로움을 찾아 떠난 여행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먼 대수량 63 춘자씨 이름 속에 봄이 들어 반올림 무슨 자락이 17 쳐갔다 뱅고의 백보춤에 꽃띠가 따로 없지 깔깔가루 따보면 송이 이쁜 꽃 춘자씨 발그레 피는 하루가 탱탱하다 꽃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먼 대수량 63 춘자씨 이름 속에 봄이 들어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마는 춘자야 춘자야 정답게 불러주던 어릴 적 친구 생각에 웃음 절로 나는데 자식들 뒷바라지 이제 훌훌 벗어놓고 맵쉽게 차려입고 사뿐사뿐 나서는 길 봄날의 종다리처럼 하늘 월월 날고 싶다 꽃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먼 대수량 63 춘자씨 이름 속에 봄이 들어 반올림 웃음 자락이 17 쳐갔다 반올림 웃음 자락이 17 쳐갔다 17 쳐갔다 17 처녀가